볼까요? 예, 외국인 3.6조 어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7,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근데 후반에는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가시죠. 네. 어제 사실 밤사이에 이제 주말이죠.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몬데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빠질까를 걱정을 했지 사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장중에 좀 약간 그 좋은 뉴스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 좀 긴급 조정권, 이제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을 좀 거론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고 이제 법원에서 삼성 노동쟁의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인용을 하면서 노조 입장에서 좀 약간 김이 좀 샜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밤사이 마이크론이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좀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즘엔 또 뒷심이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특히 성장주들, AI나 반도체주들, 특히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많이 올랐죠. 그게 있고요.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경우 성장주들한테 좀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 논리가 지금 좀 먹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어제 우리 시장은 별로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제 일본 국채금리가 2.8% 넘어서 또 이 국채금리 우려가 컸었거든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우리 저 두 반도체 종목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하여간 오늘은 뭐 현재는 1% 정도 프리마켓에서는 약세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미 금리 쇼크의 어제 1,500원 다시 돌파했죠. 외국인 매도 압력 커진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연방 기금 금리보다 50 베이스 포인트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연준이 향후에 이제 그 어떤 금리와 관련된 정책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게 2년물 미국 국채 금리인데 2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연방 기금 금리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금리와 해당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높다라는 것은 연준이 그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성장주 우리나라로 따진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제 건설도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매도보다도 외국인들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보유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유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70조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80조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워렌 버핏이 사실 이 금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언했을 때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중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코노미톡 시간에 김만진 이코노미스트 박사님 나오셨을 때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일단 김만진 박사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 국채금리의 급등세는 상승세는 역시 이제 이란발 영향이 크다, 고유가 영향이 크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긴 한데 조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공격한다는 얘기 나와서 국채금리나 유가 올랐다가 또 막 왜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안 할 거야? 뭐 보류했어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유가도 내려오고 금리도 좀 내려오고 한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3전을 넘어서면 버블 과열 시그널. 지금 뭔 얘기입니까, 저건?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 이제 네, 하나증권에서 제목이 나왔는데요. 아주 되게 도발적이네요. 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가면 그때 시총이 네, 팔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뭐 말은 뭐 틀린 부분은 아니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인기도를 봤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상황이긴 하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증권이 이제 이걸 분석을 했냐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익 기반의 성장을 갖고 이제 주가를 계속 레벨업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이익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인기도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과열의 신호탄이 되면서 어떤 거품이 꺼지는 네. 어떤 부분이 꼭지가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예를 좀 같이 들어줬는데 닷컴 버블 때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아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되겠죠. 네, 네트워크 최고죠. 네. 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S&P 500 1위를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시스코 시스템즈가 차지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을 제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영업이익으로 이제 따진다라고 하면 한 20% 전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훨씬 더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가 네, 그래서 그때가 꼭지였었다. 네. 2000년도 3월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100으로 따졌을 때 하이닉스가 한 85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 재미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메모리 쪽 말고는 좀 돈 버는 데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잖아요. 1분기 때도 보면 휴대폰 쪽에서도 뭐 사실 이익이 그렇게 크질 않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죠. 이제 파운드리가 정말 확 커준다 그러면 그렇죠. 하이닉스가 따라오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삼성 흔들리는 사이 1년만 흑자네. 오늘 저 얘기들이 많이 나오대요. 창신 메모리 네. 그 D램 점유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 네. 삼성이 언제 흔들렸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창신 메모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노동조합 게시판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협상 결렬되면 창신 메모리로 이직해서 기술 다 유출시켜 버리겠다고까지 이제 표현을 해서 좀 약간 이슈가 되긴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창신 메모리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죠. 이게 네, 네, 상당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매출이 508억 위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508억 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물론 뭐 SK나 삼성에 비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330억 위안인데 11조 매출에 7조 원 영업이익을 냈어요. 물론 뭐 중국 쪽 내에서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를 누가 쓰냐라고 이제 게시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없으면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을 정도로 중국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D램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90% 정도 차지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중국의 이제 창신이나 양찌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대에 차지를 하는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한 7.7% 정도 전 세계 글로벌 메모리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뭐 중국 1위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뭐 한 단계 아래가 아니냐 기술이 한 수 아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딱 한 세대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DDR5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4기가를 지금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2GB인데 딱 한 세대 차이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LG 디스플레이 보듯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한테 다 잠식당했듯이 뭐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반도체 쪽 따라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사실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빨리 더 앞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제 IPO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스타마켓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마켓이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장한다라고 이제 자금도 많이 좀 들어올 거고 거기서 이제 투자도 많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창신 매물에 관련된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뭐 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거의 90, 80%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당연히 수혜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박 의원님이 가져오신 이제 이슈는 코스피가 올라도 증시가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제 플로우로 자리를 좀 옮기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삼성전자가 1.4% 정도 그렇죠? 1.2, 1.4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저거 앞에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걸로 그냥 봐야 되겠습니다. 나왔네. 그렇죠? 그다음 하이닉스 조금 더 높죠. 1.6%. 현대차가 모처럼 좀 살짝이지만 반등을 하네요. 어제 현대차 많이 떨어졌었죠. 네. LG전자가 계속 오르다가 어제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살짝 2%, 하도 요새 오를 때 두 자릿수 오르니까 2% 떨어지는 게 살짝 같네요. 어쨌든 2% 약세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요 며칠 전력 설비 쪽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근데 오늘 아주 급반등을 하네요, 그죠? 네, 네. 현대 모비스도 오르고 있고. 자, 이제 박 의원님한테 코스피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다. 반대 매매가 쑥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네. 증시 양극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얘기를 이걸 이슈로까지 뽑아갖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팩트만 체크를 하면 코리아 빅샷 아니겠죠. 의미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유의미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슈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상당히 유의미 있는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 이제 반대 매매가 뭐 상당히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해요. 최근에 반대 매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직수 상승,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을 누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한 느낌인데요. 일평균 한 280억 정도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월에는 120억이었었는데 무려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죠. 일단 반대 매매가 나갔다는 것은 그 계좌가 소위 얘기하는 깡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뭐 신용이나 미수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쓰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15일 날 이제 36조 5천억이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일단 지난해 말에는 27조 정도였었는데 1월 달에 30조 첫 돌파를 했고 이 신용거래 융자 한마디로 빚을 내서 거래를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빚을 내서 하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투기라고 표현을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겠죠. 전거래일 증시 상승, 이제 하락 종목수 비교를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보합 같은 경 빼고 상승 종목이 이제 203개였었고 하락 종목이 688개입니다. 3배가 훨씬 넘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제 432개, 하락이 1,200개, 역시 3배인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빅샷 아닙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유의미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시장에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이 좀 얇아서 ADR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지표인데 ADR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 종목을 하락 종목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표현한 게 ADR입니다. 한마디로 ADR이 100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100개고 하락 종목 수가 100이라는 뜻이 되겠죠. 올라가면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거고 떨어지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건데 지금 이게 상당히 유의미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어요.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선이 또 없어졌네요. 여기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이제 ADR 지표가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이 지점까지. 이게 어느 지점이냐? 우리나라 계엄 그다음에 작년에 어떤 4월 9일 역사적인 최근에 최저점이 왔을 때가 바로 지금까지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DR 지표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은 이제 반등을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아니라 상승 종목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ADR 지표가 지금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가 나올 대로 다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DR 지표를 코스피 지수와 같이 합성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표고요. 이제 밑에는 ADR 지표인데 여기서 ADR 지표가 여기 이제 이 지금 구간까지 빠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ADR 지표가 최하단에서 반등을 줬을 때 어떤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부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부분들이 바로 ADR 지표가 최저점까지 지금 상황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줬을 때 한마디로 상승할 때 상승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는 구간이 코스피 지수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고 그다음에 횡보해서 상승으로 다시 연결해주는 신호가 바로 이 ADR 지표에서 나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DR 지표는 이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는 더 이상 오래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역사적인 최저치까지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객점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코스닥 쪽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DR 지표가 상승으로 반전되면 코스닥에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잡아보도록 하고 정리를 하면 ADR 지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빠질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기 힘든 구간까지 왔고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어떤 개별 주장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관심주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험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은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시기 때 보험주들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보다는 삼성화재가 좋겠죠. 삼성화재는 일단 손보사고 삼성생명 생보사이기 때문에 이 각 생보사와 손보사가 다루는 어떤 상품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은 이제 화재 쪽 이제 손보사들이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 금리 인상 상승기 때 뭐 보험주들이 좋은 것은 뭐 교과서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그 삼성전자의 대주주입니다. 삼성전자 대주주, 삼성전자를 삼성생명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없죠. 삼성전자 대주주죠. 일단 실적 보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9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삼성증권 좋아졌죠. 삼성자산운용 ETF 요즘에 뭐 엄청나죠.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면서 삼성생명의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8.5%인데 계산이 딱 나옵니다. 지주사 할인을 해서 50% 정도 삼성전자 지분을 만약에 뭐 100조 원 갖고 있다 그러면 50% 지주사니까 깎아서 더블 카운팅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50% 할인해도 약 73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생명 가치가 시가총액 62조 원이죠.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일단 PBR 이제 2007년도 목표 1.4배 적용했을 때 기업 가치를 100조 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62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한 30% 정도 밑방향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신한투자에서는 반도체 랠리의 대표 수혜주가 바로 삼성생명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금융주니까 배당주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배당 성향 이제 30% 적용할 때 일단 1조 원의 특별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생명도 SK스퀘어 못지않은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차트 잠깐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사실 너무 못 올랐죠. 사실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의 지분의 비율로 비교하기는 좀 약간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뭐 큰 어떤 뭐 매수나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해서 최근에 약간 쉬는 흐름이 한 2주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추가로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 지분 가치 부각되면서 삼성생명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삼성 계열사들 주가가 좋습니다. 같은 차원에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